이번 시간 이해 쏙쏙 해부학 수업입니다. 자, 다들 견갑거근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울 근육은 견갑거근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강의 PPT 자료는 여기 제 인스타 공지 채널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견갑거근을 영어로 하면은 리베이터 스카푸라라고 합니다. 자, 영어의 단어 뜻을 이해하면은 이 근육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리베이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나요? 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 앞에 이를 붙이면은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리베이터의 뜻은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단어 바로 스카풀라는 다들 아시죠? 뼈의 명칭이잖아요. 어떤 뼈? 견갑골의 명칭을 스카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바로 견갑골을 올리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견갑거근 한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견갑거근이라고 합니다. 자, 견갑거근에서 견갑은 딱 감이 오시죠? 뭘까요? 바로 견갑골이죠. 견갑골의 견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근은 뭘까요? 근은 그렇죠. 근육입니다. 머슬. 자, 그렇다면은 견갑거근에서의 거는 뭘까요? 자, 뭘까요? 네? 거시기? 거시기의 거는 아닙니다. 자,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의 거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의 거는 바로 들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올리다, 들어 올리다,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거근의 글자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이 근육은 어떤 근육입니까? 바로 견갑골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다. 아하! 그래서 근육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의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견갑골의 거상입니다. 엘리베이션이라고도 하죠. 기능을 살펴봤고요. 근육은 우리 몸속에서 막 떠다니지 않죠. 여기 있는 근육이 자고 났더니 여기로 가 있고 자고 났더니 여기로 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근육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붙어 있는 그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해부학에서는 기시정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우는 견갑거근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즉, 견갑거근의 기시정지는 어디냐? 그걸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거근의 기시는 경추 1번에서 4번 횡돌기입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경추는 총 7개가 있죠? 여기서 1, 2, 3, 4. 그래서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횡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디 붙어 있느냐? 여기 뼈에 붙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뼈죠? 자, 이 뼈는 바로 스카풀라, 견갑골이죠. 견갑골은 이제 삼각형 세모처럼 생겼잖아요. 삼각형은 3개의 꼭지점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영어로는 앵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서리 중에서도 좀 위에 있는 모서리에 견갑거근이 붙어 있습니다. 위는 슈페리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윗상자를 또 쓰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 명칭을 견갑골의 상각이라고 합니다. 윗상자, 모서리 각자. 자, 위는 슈페리얼이라고 말씀드렸고 각은 앵글입니다. 영어로는 스카풀라의 슈페리어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갑거근은 횡돌기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견갑골의 삼각 부위에도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2개의 지점은 저는 그냥 간단히 기시정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A와 B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2개의 지점에 지금 견갑거근이 붙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육에는 기시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시정지는 뭐라고요? 기시정지는 근육이 붙어 있는 위치. 근데 기능도 있잖아요. 기능이 뭐냐? 근육의 수축에 따른 실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견갑거근이 수축하면은 어떤 움직임이 발생된다고 배웠나요? 말 그대로 견갑골을 들어 올리는, 거상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갑골의 거상.
견갑골에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수축하면은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은 견갑골이 위로 딸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견갑골의 거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카풀라 엘리베이션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기능은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견갑골의 회전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견갑골의 회전은 상방 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방 회전도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보면은 방향이 다르죠. 척추를 기준으로 여기 척추가 있죠. 척추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 견갑골이 이렇게 끝에 있는 모서리 있죠. 여기가 하각이거든요. 척추와 멀어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상방 회전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척추를 기준으로 삼각형 견갑골이 밑에 있는 꼭지점 하각이 척추와 가까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걸 하방 회전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이 있다. 이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견갑골근의 기능 두 번째는 바로 하방 회전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요게 견갑골근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위에서 잡아당기면은 약간 이제 상방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기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제 손가락을 한번 봐보세요. 제 손가락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잡고 위로 올리면은 손바닥이 기울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 있는 손가락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은 제 손바닥이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견갑골근은 견갑골에 모서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 당기면은 견갑골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상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회전 움직임은 저희가 뭐라고 배웠죠? 자, 여기서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은 견갑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각이 척추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견갑골이 올라가니까 거상이라는 기능도 있고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니까 하방 회전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기능을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경추의 신전입니다. 자, 기능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다시 볼까요? 기능은 근육의 수축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견갑골근이 목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경추의 움직임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수축이 발생이 되면은 경추를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왜냐? 견갑골근은 경추에도 붙어 있으니까. 자, 지금 이 경추의 신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견갑골근, 오른쪽에 있는 견갑골, 양측에 있는 견갑골근이 수축해가지고 신전을 만들게 된 거고요. 견갑골근이 한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경추의 회전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견갑골근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양측에 있잖아요. 양측이 짧아지면 경추에 신전을 하지만은 한쪽이 짧아지면 회전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회전 방향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견갑골근은 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 회전은 어디 쪽? 같은 오른쪽으로 회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이 동측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갑골근은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에요. 경추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같은 쪽 방향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견갑골근의 기능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이 움직이는 거죠. 경추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견갑골이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견갑골이 고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견갑골은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겠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경추에서 움직임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움직임? 이런 신전과 회전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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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견갑골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늘리려면은 짧아진 움직임의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근육은 A와 B 두 개의 지점에 붙어 있잖아요. A와 B가 가까워지는 걸 뭐라고 했죠?
기능이라고 한다. 짧아지는 움직임. 근데 A와 B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은 이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이 뭐다?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늘리려면은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견갑골의 거상 이렇게 올라가죠. 견갑골이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견갑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가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쭉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짧아진 움직임은 견갑골의 하방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견갑골을 상방 회전하면 된다. 그다음 세 번째, 경추의 신전. 이렇게 하면은 짧아졌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면 신전의 반대 어떻게 한다? 굴곡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견갑거근은 회전을 담당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아졌죠? 이런 회전을 담당을 했던 근육 늘리려면 반대쪽으로 회전을 해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견갑거근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려면 이러한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하는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성분, 여성분 두 개 견갑거근 스트레칭하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둘 다 스트레칭하는 모습인데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남성분은 팔을 내렸고 여성분은 팔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내린 쪽 팔, 손은 의자를 잡고 있습니다. 의자를 왜 잡고 있는 걸까요? 바로 어깨에 올라가지 않게 디프레션, 하강을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의자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은 전략이 견갑골을 하강해야지. 그래야지 늘어나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두부를 잡고 당기고 있죠. 턱을 가슴 쪽으로. 이건 어떤 움직임입니까? 경추의 굴곡이죠. 경추의 굴곡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코가 겨드랑이 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회전을 한 겁니다. 회전,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 1번과 3번, 4번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여성분은 의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을 올렸잖아요. 팔을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팔이 올라가면은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과 연결된 스카풀라 견갑골에서도 움직임이 발생됩니다. 어떤 움직임? 팔이 올라가면 상방회전, 팔이 내려가면 하방회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팔을 올리게 되면은 스카풀라도 어떻게 된다? 상방회전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성분은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만들어서 견갑골을 늘려야겠다라는 전략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남성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죠? 머리의 모습은 턱을 잡아당기는 경추의 굴곡과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경추의 회전,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쓴 게 여성분. 둘 다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팔을 올린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견갑골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쏙쏙 회복 시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